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다시 오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겨울과 같은 법치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지만, 이제 이 겨울은 지나가고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봄의 시절이 올 것이라 확실합니다. 이 집회가,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따뜻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가장 먼저 우리 국본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중홍 사무총장 나오셔서 국본 성명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국본 성명서. 우리는 미합중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체제 수호 세력인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을 기대하였으나 중국 공산당 세력과 미국을 끊임없이 병들게 했던 딥스테이트 세력, 좌익 세력, 사회주의 옹호 세력이 정권을 찬탈함으로써 중국 공산당과 북한 살인 독재 체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종북 좌익 세력들은 헌법 개정, 국민 통제 관련 법안 양산,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유보수 우파 국민을 대변할 정당은 없으며, 우리를 지켜줄 사법부는 사라졌으며, 우리의 억울함을 전달할 언론 또한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태극기 애국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더욱 뭉쳐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로운 강력한 투쟁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유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가 아니라 피로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봄이 지나간 다음에 봄이 왔었구나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현 상황에서 악의 세력 중국 공산당과 북한 살인독재 세력을 추종하는 문재인 이적 세력에 대항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위대한 각성뿐입니다. 2021년 2월 5일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내방송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 집회를 같이 관전해 주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서 계신 분들의 거리를, 간격을 2m 정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심으로 우리 집회가 더욱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격을 조금만 더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왔습니까? 도대체 이 바이러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중국은 막지 않고 오히려 이 바이러스에 걸린 자국민들만 아주 혹독하게 다루는 이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이 코로나 방역 정치, 방역 중지하라!
네, 우리 뒤에 보시면 우리 국번에 현수막에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글귀를 한번 읽고 우리 연설자분들의 뜨거운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정치적 목적의 중국 폐렴 코로나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문재인, 이중재, 위장 보수정당 국민의 질의 정치에 대하여 각성하자.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폐지, 투표소 수개표 3천만 명 사벽운동 참여하자. 네, 이 것들을 우리가 이룰 때 대한민국이 비로소 바로잡힐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자로 우리 박성문 전 의원님 나와주셔서 뜨거운 연설해 주실 때 여러분 박수와 한호로 맞아 주십시오. 박성문 의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유튜브로 중계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애국 동지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사실상의 집회 금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은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의 애국의 날 행사는 계속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지난주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사법권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200석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저 범좌파 국회 좌파 진영들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보장된, 독립이 보장된 대한민국의 판사를 탄핵하는 대한민국 건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를 기어이 탄핵 처리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거의 3분의 2석을 차지하고 있는 저 의회 좌파 연합이 입법 독재로서 사법부를 길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해야 될 대법원장, 상권 분립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저 정치권과 거래를 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작년 봄에 1월 달에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담낭 수술도 하고 5월 달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니까 단독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명수가 한 내용이 다 녹취록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니, 사표를, 몸이 아픈 사람이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아니 당신 문제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있는데 내가 당신 사표를 수리해버리면은 탄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표를 수리 못하겠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삼권이 분리가 돼 있고 사법권의 독립을 헌법에서부터 보장하고 있는데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세력들에게 몸을 바쳐서 싸우겠다고 그 취임할 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김명수가, 아니 정치권 애들이 탄핵하겠다는데 내가 당신 사표 수리해서 받아주면 곤란하잖아. 탄핵해야지. 아니 이게 도대체가 자기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 자기 동료 직원을 아주 사지로 몰아넣어가 탄핵에 피바지로 그냥 던져줘가지고 자기 목숨 부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정의를 앞장서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정치권과 거래를 하고 정치권의 입맛대로 행동을 해서 심지어 동료 판사를 탄핵에 그 모욕을 주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부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리와 정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에 정치 보복으로 이어진 22년의 그 형의 선고가 정말 부당하다는 것이 또다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법 연구에 이른바 민변 출신 특정 세력의 출신 판사들이 지금 사법부의 약 20%를 차지하면서 이들이 전부 요직을 맡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권에 맞는 입맛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거를 넘기면은 법원은 알아서 또 입맛대로 판결해 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이라는 것이 이번 임성근 판사 탄핵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2년의 국정농단이라고 뇌물이라는 그 사건이 바로 이런 식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냥 통과시켜준, 이게 무슨 고무도장도 아니고 대법원 판사들 각성하라! 오죽하면은 임성근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140명이 연설을 해서 대법원장부터 탄핵하라, 대법원장부터 물러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정선거 심리를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점거조사 4월달이니까 벌써 몇 개월이 8개월째입니까? 8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된 점거조사하지 않고 깔아뭉개고 있는 저 김명수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죽었습니다. 사법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부의 정의, 법관의 양심을 믿고 재판을 받아왔지만은 더 이상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신뢰를 포기한다면서 재판 거부를 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옥중투쟁이 정말 옳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이 정말 다시 한번 옳았습니다. 자, 이제 원전 얘기해야 되죠. 지난주 이 문제 했고 이건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청와대부터 나서서 온갖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이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던 거고 산자부에서 뭐 했던 거고 청와대는 뭐 모르는 거고 무슨 심지어는 김정은한테 전해준 그 USB에 뭐 별 내용이 없고 미국에도 똑같은 걸 줬다는 등 변명을 했는데 자,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삭제했던 530여 건의 파일들이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백업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은 산자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청와대 당시 정책수석이 팀장이 된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지시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산자부에서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원자력을 폐기하면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지원 주는 것을 논의했고 한국가스공사에는 가스 공동개발이라든가 또는 가스관 연결 같은 문제를 또 논의했던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검찰청에서 배공규 전 산자부 장관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모레 월요일 날 실질 심사를 받도록 돼 있으면 자, 이렇게 자기 식구들은 다 봐주고 이런 편파적인 법원에서 뭐 제대로 구속 집행이 되겠어요? 그러나 자, 우리가 지금 집회하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윤석열이가 있는 대검찰청 앞이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진정으로 검찰에 한번 그 뻔때를 보인다면은 배공규 산자부 장관이라니라 당시 청와대의 실세들,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정책수석 그 관련자들 그쪽으로 화살을 돌려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어디냐? 결국 문재인에게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문재인이 그동안 북한 관련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18년 9월 17일 2박 3일인가 3박 4일로 평양을 방문했죠. 그때 9.18에서 이른바 군사합의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서해안 거의 태안반도 앞까지를 이른바 평화수해라고 선언해서 공동 어로 작업을 하고 그 일대의 군사력을 전부 제거를 했고 DMZ 평화 어쩌고 하면서 GP부터 철책 다 걷어냈고 하여튼 거의 항복 수준에 가까운 군사적 비무장 합의해 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에 내준 것이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가 여러 시민단체들에 앞서서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 원자력 발전소 지원 문제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여적죄로 고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평양 5.1 광장에 열린 그 연설에서 스스로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포기하고 남쪽에서 온 대통령이라고 그랬고 명색이 국가 지도자로서 평양을 방문하는 내내 단 한 장의 태극기도 걸리지 않았고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외면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문재인이 집권한 이래 거의 4년 가까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한미동맹의 주축인 미군과 합동훈련이 제대로 있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에이브람스 주한유엔군 사령관이 작년 말 미 상원에 보낸 보고서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하지 못했다. 이러고도 이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올해 1월달 중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한미 합동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북한과 협의해보고 결정하겠다. 아니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방어훈련을 하는 그 군사훈련을 북한 당국에 가서 물어보고 북한이 허가하면 훈련한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국 시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8년 1회 국방백서에 대한민국의 주적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헌법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18년, 19년, 작년 20년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사라지고 그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이라는 말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안보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새 대통령 바이든이 친중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뭔가 이제 짝짝꿍이 맞겠다 기대를 했는지 1월 26일 날 시진핑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축하한다고 이거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한미동맹이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은 먼저 통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냅두고 그래 상전으로 모시니까 당연히 시진핑 큰형님한테 전화를 한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히려 생각이 짧은 것 같네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 창립까지 축하를 해줘야 됩니까? 오죽하면은 자기 이제 다수당이 된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 내정자인 밥 메넨데스 의원이 이 내용을 보도를 보고 엄청 실망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태이다. 도대체 중국 공산당을 축하해 줄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꼴을 보려고 우리가 70년 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한반도에서 피를 흘리고 지켜줬던 나라가 맞느냐.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원칙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말로 문재인의 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축하 쇼를 우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북한은 특등머저리다,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러는데 이 정부는 대통령에서부터 통일부 장관, 산자부 장관 북한에 퍼다주고 북한과 대화하자고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또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문재인의 출생, 부친의 행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문재인은 이른바 1950년 흥남 철수 작전 때 흥남에 살던 자기 부친과 가족이 그 미군 군함을 타고 피난을 했다고 해서 그때 한국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부산에서 출생했다고 53년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문용현이죠. 당시 이름은 문용준이랍니다. 흥남 연사무소 과장으로 있다가 6.25가 터지자 장교로 임관을 해서 상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육군 대위로 낙동강 전투까지 우리가 밀려 내려와서 낙동강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 지휘하에 낙동강에서 마지막 필사의 항전을 벌릴 때 영천 보현산 산자락에서 벌어진 어떤 전투에서 문용준을 당시 소련제 권총을 타고 있던 상좌 육군 대위 문용준을 체포한 당시 학도병 출신의 대한민국 병사가 정언을 다했습니다. 그게 날짜가 50년 8월 28일경으로 추정이 되고 장교고 권총을 차고 있던 장교이기 때문에 뚜렷이 기억한다. 그 당시 이름은 문용준이었다. 그리고 57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딱 마주쳤는데 서로 알아보고 그때 아마 포로로 잡는 과정에서 좀 워낙 그때 당신 왜 나를 쳤느냐고 그 문용형이가 대들고 해서 뭐 시비 아닌 시비가 붙게 됐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제인이 아빠 부르는 걸 받고 바로 옆에 보니까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는 아들이 옆에 있더라. 그게 문재인이다. 그러면은 53년생짜리가 57년 5월달에 부산에서 만났다면은 겨우 14살, 우리 딸은 기껏해 5살인데 조만한 그냥 어린애죠. 근데 이분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애였다. 뭐냐, 저희들이 그런 유튜브에서 나오신 그 정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은 이건 이미 19년 9월경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만은 문재인이는 함흥에 태어나서 살다가 아버지 문용형 씨가 56년도경에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서 데리고 내려왔다. 그래서 문재인의 실제 생년은 48년 아니면 49년이다. 그리고 재작년에 돌아간 강한옥이라는 북한에 있던 그 모친은 생모가 아니라 그 문용영 씨가 한국에 내려와서 사귀어서 동갑이 된 여인이고 2004년 문재인이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남북 이산가족께 나이를 속여가지고 70세가 넘는 고령자로 속여서 들어가서 이모라고 만났던 그 여자가 실제 생모였다. 이런 내용이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내용입니다. 이미 2019년 9월경부터 대한문 국본 집회에서 많은 연사들이 했던 내용이고 이제도 당시에 그 문용현 씨를 체포했던 포로로 잡았던 그 군인은 현재 출가한 성녀로서
충청도 어디 절에 계시는 분이고 다 녹음 적은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의 여러 가지 신변에 여러 가지 안전 이런 걸 걱정해서 해당 언론사가 우리 애국 유튜버가 적당한 기회를 봐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듣고 나면은 이랬구나. 이러니까 북한 문제만 나오면은 우리 문재인이가 그렇게 꼬리를 내리고 일방적인 짝사랑만 했었구나. 북한의 생모가 잡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은 문재인의 부친은 간첩 아니야, 간첩. 그 간첩의 가족이 대한민국에 지금 지도자로 그 어떤 분이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우리 열심히 애국 활동하시는 고영주 변호사님이 문재인이는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아직도 몇 년째 고초를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어떤 사람의 이 반역적인 어떤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도대체 어디냐. 이제 출생의 비밀, 가족관계의 비밀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저 일당이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 우리 각성을 이제 날씨도 풀렸습니다. 애국에 활동하기 좋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3.1절에 모이고 8.15 때 모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억울하게 오늘로 1409일째 불법 감금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조속히 석방시키고 4.15 부정선거를 완전히 진상을 밝혀내서 다시 한번 선거로 정권을 찬탈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애국 동포 여러분, 다시 한번 굳게 의지를 다지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설자는 여러분 정말로 열정적으로 연설해 주시는 우리 윤용 교수님 나오셔서 뜨거운 연설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 연설 끝난 다음에요, 서초역으로 쭉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교대역을 지나서 강남역으로 행진을 해가지고 강남역 몇 번 출구더라요? 10번 출구. 예, 거기에서 쭉 한 100m 직진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애국 시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집회에는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 강남역에 오셔서 뜨겁게 우리를 응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문재인 타도를 외치면서 이 썩어 빠진 이 정권에 항의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여기 서초역 7번 출구에서 한 80m만 직진하면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둥지를 틀고 우리의 애국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문재인이가 마지막을 향해서, 마지막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하나는 자살하는 거, 자살을 해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끊는 거, 아니면은 깜빵에 갇히는 거, 둘 중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시고 하시겠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죠?
예, 문재인이에요. 예. 왜 나쁘냐 하면은 사기꾼이니까 이런 놈을 가만두면 안 되지. 예. 도둑놈이니까 가만두면 안 되지. 역적이니까 이런 놈 가만두면 안 되지. 예. 반미를 하니까 가만두면 안 되지. 문재인 강도입니다. 강도.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을 깜빵에 가둬야 합니다. 요놈이 대법원장을 딱하니 뽑아놨는데 우리나라 법률상 대통령이 대법원장 뽑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저 꼭대기에 앉아있는 저놈 김명수라는 놈을 뽑았는데 아주 문재인하고 똑같은 놈을 뽑아놨어요. 예,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여기 검찰청이 있죠. 저쪽엔 법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는데 검찰을 먹으려고 지랄 발광을 떨었는데 이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이 법원을 먹으려고 재판하는 판사들 법원을 먹으려고 이번에 어떻게 난동을 부렸냐면은 4.15 총선을 컴퓨터로 조작을 해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여당이 한 40석 정도 많아지는 것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국회를 여당 위주 완전히 일당 독재 국회로 만들었어요. 문재인이가. 예,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모르는 분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명수라는 놈을 뽑았는데 요 놈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런 국회의원들과 일당 독재 여당 더불어당 더불어공산당과 작당해가지고 애꿎은 판사를 탄핵했는데 이 탄핵 앞으로 두고 보지만은 아마 제대로 안 될 거다 이놈아. 문재인이야. 왜 안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문재인은 똥덩어리기 때문에 안 돼. 똥으로 완전히 껍질도 똥이고 알맹이도 똥이야. 문재인은 딴 이유 없어요. 문재인이가 이 김명수 뽑아가지고 판사를 탄핵시키고 하는 지랄 난동을 부린 게 저기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했는데 왜 안 되느냐? 문재인은 똥이기 때문에 안 돼. 똥 냄새가 나기 때문에 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똥을 저놈을 뽑아놨어요. 김명수 저놈. 예. 그래가지고 검찰 먹으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어. 완전 실패작이야. 그런데 이번은 다른 방법으로 한 거야. 뭐냐면 국회에다가 가짜 금배지를 딱 심어준 거야. 한 40개를. 그래가지고 더불어당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게 만들었어. 에? 얼마나 좋아. 뭐든지 통과시킬 수 있지. 통과 안 되는 게 없다니까 지금. 숫자로 봐서. 저기 박수 치시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운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얼마나 지금 난리 법석을 떠는지 뭐 2m 간격 뛰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 흩어나는데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지하철 한번 타봐요. 지하철 간격이 사라져버려. 지하철 타면 지상은 간격이 2m라고 하는데 지하철 타면은 간격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바이러스를 막 걸리는 거야. 바이러스 생산 공장이 지하철입니다. 예? 왜냐면 거기는 체온 제재하는 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간격도 없어. 지하철 타면은 완전히 콩나물 시루야. 그냥 완전히 바이러스 덩어리들이 달려. 그래가지고 막 얼마. 만일에 바이러스가 진짜로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려요? 글러요? 지나가는 자동차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문재인 강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재인 사기꾼 맞아요? 틀려요? 여기 지나가는 차량들 얘기 좀 해봐요. 답답해 죽겠네 진짜. 문재인 도둑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대답 좀 해봐요. 우리가 미쳤습니까? 이 추운데 여기 와서 이 생고생하고 있고 지나가는 저기 박수치 씨는 애국 시민들이 미쳤습니까? 미쳤어? 여기 답답하면 여기 나와서 연설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하겠어? 왜냐면 대통령이 도둑놈이라니까. 대통령이 강도야. 보통 강도도 아니야. 완전 날강도야. 문재인이 요놈 잡자. 그러니까 지가 갈 곳은 딱 두 군데 중에 하나야. 하나는 지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 자살하는 거, 아니면 서울구치소로 곧장 가는 거. 예, 안 갈 수가 없지. 왜 안 갈 수 없냐? 똥이니까 똥. 대통령이 말만 대통령이지 그게 무슨 대통령이야. 맨날 사기나 치고 맨날 도둑질이나 하고 맨날 서류나 조작하고 맨날 선거나 조작하고 그 다음에 드루킹 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하는 게 맨날 그건데, 똥냄새나는 게 대통령이라는 놈인데, 그러고 대법원장이라는 녀석을 저런 놈이나 뽑아놓고 잡아잡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경찰 아저씨들도 웃네. 속으로는 다 알거든. 야, 말 잘한다. 역시 최고구나. 우리가 뭐 월급 때문에 여기 경찰 본분 때문에 여기 왔지 문재인이 좋아서 와 있냐,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아는데. 안 그래? 그래. 경찰 아저씨들 속으로 다 그렇지. 아이, 말 잘한다. 참 문재인 도둑놈 사실이네. 예? 나라가 지금 완전히 똥덩어리로 바뀌고 있는데 문재인이 네 멋대로 이거 될 것 같으냐? 이놈아, 이 미련 뭐라 그러나 저 충청도 사투리로 이런 말이에요. 예? 검찰 실패했지. 판사 아이고 좋아하네. 뭐지? 탄핵 좋아한다. 야 이놈아, 자기가 사표 냈는데 사표도 강제적으로 못 내게 막아가지고 요거를 국회 탄핵하고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 전세계 5천년 역사상 이런 악질 대통령이라는 놈은 없어요. 내가 확실합니다. 지나가는 차량 여러분들 차를 멈추고서 이 구경도 하고 싶지만은 신호가 떨어졌으니 안 갈 수도 없지. 예, 그러니까 다음에 오세요. 제발. 예, 여기서 합니다. 매주 토요일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면은 문재인은 둘 중에 하나, 자살하거나 깜빵에 가거나.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깁니다. 전 국민들을 일어나자. 이 똥덩어리 정부를 규탄하자. 끌어내리자.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연설해주신 우리 윤희용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연설은 우리 아까 국민을 때 애국가를 힘차게 불러주셨던 우리 이익선 교수님 나오셔서 열뜨거운 연설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셨냐고 인사말 하기도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 나라 꼴이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고 안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박영선이란 미친년의 한 말처럼 문재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적국의 수장을 만나서 이 나라의 중요한 기밀들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USB에 담아서 넘겼습니다. 그게 통치행위입니까? 그게 정치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적죄입니다. 반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반역도는 반드시 군사법정에서 다뤄야 됩니다.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던 음모가 있다라고 하니까 펄쩍대면서 없다고 했다가 이제 일개 공무원의 아이디어에 불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개 공무원이 혼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낼 수가 있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아도 어느 정도지 그걸 말이라고 하는 저 정권 찬탈 도둑놈들 이 나라를 빨갱이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도 군대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국방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슬그머니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단어가 슬쩍 사라지고 우리의 엄연한 현실에 주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이 해괴망측한 나라 꼬라지 앞에 국민들은 원통하다 못해야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져도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심지어 문재인이 보고 잘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는지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해서 억장이 무너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에 국개가 300마리가 있는데 날만 새면 거짓말 경연대회도 아니고 이 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얕잡아봤는지 저그들만의 권력 노름질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더불어 주물땅들이 여자들 주무르다가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지금 슬며시 사라지고 없는데 보궐선거 한다니까 거기에 권력 노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국민의 짐인지 국민의 똥인지 힘없는 당에 뿌락질한 놈이 거기 대표를 합치고 앉아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권력 갈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저것들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희롱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2월 하고도 2월 중순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20일, 약 50일 정도 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 없는 몸으로 만 4년째 영혼의 몸이 되어 있는 이 현실 앞에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2019년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꼭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꿈꾸면서 만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오시리입니다. 제 여설 말미에 오시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꼭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꿈꾸는 그 노래를 통해서 제 마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시리 오시리요 우리 고운님 오시리요 긴 겨울 지나 꽃 피고 새 울며 님 마중하옵소서. 가슴을 흔들어 설레는 마음인데 눈물을 참고 살라니 그리는 못하오. 다시 밖에 서러워도 오지마 오지마오 오시리 오시리요 오시오 오시오 내게로 오시오 떠나게 내린 봄볕처럼 그대여 내게로 오시오. 반가운 소식에 내 집 앞 지나칠까 대문을 열고 마중하자 우리는 오시네 가시밭길 서러워도 오지마 오지마 오시리 오시리요 떠나게 내린 봄볕처럼 그대여 내게로 오시오. 내게로 오시오. 우리 이익선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저는 대한민국의 이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가난했을 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였을 때 바로 그 어르신들의 희생과 땀방을 위해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수고로움의 열매를 그냥 편안하게 누리셔야 되는 저 나이에 또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되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열정적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우리 어르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바로잡혀지고 또다시 번영의 길로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연사로 하나님의 군대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김통일 형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통일 형제 나와주세요.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날씨와 같이 우리의 지금 국가 상황도 봄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중국 바이러스인지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만의 울타리 안에서 외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깨워야 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로 우리끼리만 외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제가 어느 분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우한에서 생화학 무기로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악의적으로 만든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신중인 정부이기 때문에 우한의 입국자들, 관광객들을 막지 않고 청와대 뜰에 와서 중국인들을 맞이하겠다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그분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본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뿐이지 저 사람은 간첩입니다. 문재인 씨는 그 당시 소독만 하면 확진자가 지나간 곳에 소독만 하면 이 바이러스는 괜찮다. 일상생활을 얼마든지 하라. 그러면서 남대문 시장을 돌기 시작합니다. 잘 한번 찾아보시면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런 멘트들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버리지 말고 일상생활에 충실하라 이런 멘트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곳에 보시면 이 넓은 공간에 10명만 모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기하실 때 차 안에 들어가서 다 마스크 벗고 5명 이상씩 모여서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경찰분들 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분들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받는 급여나 월급이나 생활이나 누가 해주는 겁니까? 우리 국민이 해줍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당신들의 월급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고 난리예요. 자살자가 하루에 40명이 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자살자들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세금을 못 내면 공무원분들 당신들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여러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위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드는 거는 이런 정부의 반기를 들지만 본이 되고 싶습니다. 본이 되고 싶고 그리고 진짜
진짜 중요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 전국 빨갱이 말고요, 대깨모 말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을 좀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돌아서야 이 나라는 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끼리만 이렇게 외치고 싸우고 지금 벌써 4년, 5년 우리끼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외쳐서는 절대 이 현 국가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물론 문재인 저 사람이 악해요. 악하고 저 사람이 내려와야 나라가 바뀌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기본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들을 무조건 문재인을 잘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무조건 당신은 잘못됐어 그리고 배척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의 거래처가 한 3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요. 그 3군데 중에 2군데의 업체가 저를 기피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첫 번째 교회를 다닌다. 두 번째 광화문 집회에 나가지 않았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군데 업체 중에 2군데 업체를 안 가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군데 업체만 가는데요. 자, 그거를 보면서 참 제가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 군데 업체는 제가 마음에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을 했을 때 소독통을 하나 사가지고 그분들 창고를 소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긴다 하더라도 이 언론이라든지 정보들이 처음 프레임에 갇히게 돼서 저를 바이러스로 봤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그리고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뵈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정치 방역이라는 거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종북 빨갱이 정부가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인 증언들이 너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하는 역할을 보면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유를 보면 그냥 쉽게 다 지워버리고 이유를 한번 되새겨보면 그냥 북한이 좋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좋아서 북한에 자꾸 갖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 정부가 종북 빨갱이 정부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른 말씀보다 제가 요즘 이승만 대통령님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의 독립, 호국, 부국의 대통령의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는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땅에서 조선이라는 왕실의 그 부패한 가운데 그 부패함과 싸우시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금 세대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공무원들하고 정치인들의 그 통치와 부패를 보면서 참 그때 시대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설계도로 이 나라를 설립을 하셨어요. 건국을 하셨습니다. 그 설계도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됐다고 하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 온 설계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줬고 우리의 마음에 세워졌을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 물론 문재인 정권이 잘한다고 그러는 사람은 제 주위엔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보면 잘한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도 분명히 이 자유라는 것을 만끽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싸우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다고 하면 분명히 돌아올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거는 경찰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경찰이 되셨잖아요. 문재인 잡아주세요.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법도 없고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뜻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일반 사람인 저희보다 선생님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하실 수 있는데 경찰분들은 정의감 같은 거 그런 거로 분명히 그 직업을 선택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경찰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저 빨갱이 꼭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